여기가? 자, 봅시다. 자, 합격 푸신 분 중에서 83점 이상이다. 합격 푸신 분 중에서 한 명, 두 명. 괜찮네. 괜찮네. 아 진짜. 그럼 나는 84점 이상이다. 그러면 90점 넘었다. 오, 선이 몇 점? 저 92요. 와, 야, 너는 확통을 1등 들어가네. 저 22 맞았어요. 21을 맞췄다고? 21이랑 10으로 줄였어요. 21을 맞췄다고? 22는 맞았는데 21, 20. 와, 잘하네. 자, 일단은 30을 맞췄어야 됐어. 30을 맞췄어야 됐어. 그치, 30을 맞춰야 돼. 0을 하나 안 썼어요. 아니, 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확통이 풀어갔던 문제라서, 그쵸? 풀어갔던 문제를 또 틀리는 건 되게 신기하지 않냐? 풀어봤는데 또 틀려. 그치? 깜빡이 못했어요. 풀어봤는데 또 틀려. 자, 한번 이거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말로 조금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뭐 1번 그냥 연산 문제고요. 자, 2번 그냥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였어요. 3번 이게 8이니까 여기 8의 2배에다가 7 더해서 나오면 끝나는 문제고요. 자, 이거 뭐 연속성 물어보는 거니까 3, 3 대입해서 갔다. 아, 내가 5번 가시면 그냥 기본 정적분이에요. 자, 6번인데, 자, 지금 b가 있어요. 원래는 주기가 2파인데 b로 나눠서 파이가 됐으니까 b값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8이라는 건 지금 여기 평행이동이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 8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a값 구할 수 있고요. 자, 7번입니다. 요거 그냥 양변 미분하시면 돼요. 미분하시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8번 가볼게요. 8번 보시면 조금 이제 삼각함수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골치 아플 수 있는데 지금 각변환에 의해서 저 앞에 있는 이 녀석은 그냥 사인 세타예요. 얘가 0보다 크대요. 성노구나. 자, 얘가 0보다 크대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코사인도 0보다 큰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지. 자, 이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겠죠. 그러면 얘가 무슨 세타?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2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구나. 60도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코사인 세타의 값은 뭐 루트 5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를 쓰시면 나고요. 자, 요거는 기함수, 우함수 특성 쓰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얘가 지금 어쨌든 이차함수 형태인데 요게 일단 먼저 볼게요. 요게 이제 분배해 주시면 x, fx랑 fx잖아요. 그런데 적분 구간에서 똑같으니까 뭐 하면 돼요? 요거 날려버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연산하시면 돼요. 근데 뭐 기왕이면 마3부터 3이잖아요. 그럼 x를 곱하게 되면 얘가 x의 세제곱, 요게 제곱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날라가요. 그럼 요거 하나만 연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10번입니다. 뭐 요거에 이제 막 엄청나게 뭐 고민을 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있으니까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자, 곡선이 있어요. 이 녀석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다고 했고요. 자,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점 B,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C, 정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네들이 만나는 점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연산하시면 돼요. 연산하시면 그냥 로그에 A의 X 플러스 3과 로그에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서로 뭐하다? 같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0. 그러면 X의 좌표는 뭐가 되죠? 0. 그럼 0이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같으면 그냥 0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X값이 0이래. 그럼 X가 0이면 이제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로그 A의 3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그림이냐면 얘가 0, 로그 A의 3이라는 좌표가 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X축과 만나는 점은 Y에다 00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마3, 여기는 3. 그래서 마3,0과 3,0이 나오는데
얘네가 정삼각형이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3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얼마? 3 루트 3 이렇게 떠요. 누가? 얘가 3 루트 3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데 3콤마이 아니라 2콤마이로 마이너스 아 미안해요. 2 루트 3 그럼 이게 2 루트 3이 됐고요. 그러면 A가 3이라는 녀석이 A의 2 루트 3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A가 슉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A의 값이니까 이게 뭐 하시면 돼요? 양변에 2루트 3분의 1을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3의 2 루트 3분의 1 이 녀석이 A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런 연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11번입니다. 솔직히 이건 아마 맞았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틀리신 분.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수열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A1과 A3가 서로 같대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가 0이다 또는 얘가 0이다 또는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3이 0이거나 또는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이 0이라는 말은 이 i가 AN 플러스 1이라는 i가 AN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아니면 AN 플러스 1이라는 이 i가 EAN이 되겠다? 수열의 기하절정이에요. 그러면 이 항은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3을 빼거나 얘는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2를 곱하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A1과 A3가 서로 같대요.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 A1이 먼저 있었어. A2는 얘에다가 3을 빼거나 여기다가 2를 곱하거나 이게 A2야. 그럼 A3는 뭐야? 여기다가 똑같이 요거에서 3을 또 뺐으니까 A1-6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죠. 여기다가 몇 배를 하거나 2배를 하거나 이렇게 되거나 자 여기서 3을 빼거나 여기다가 2배를 하거나 이거거든요. 조건이 뭐였어요? 얘랑 얘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대요? 같아야 된대. 그럼 가보자. 둘이 같을 이유는 없죠.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자,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A1은 뭐야? A1이 6이 되는 거. 그렇죠? 자, 이 경우는 A1이 3. 그렇죠. 3. 이 경우는 0. A1이 0이 돼요. 자,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는 건 이 상태에서 어디로 보내? A4로 보낼 거거든. 근데 A4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이미 세팅되어 있는 요 아이들한테 얘가 이제 A1이 6이었으니까 얘가 결국 A1이고 얘가 A1이니까 얘는 6, 3, 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얘 선택지는 뭐야? 3을 빼거나 2배 하거나 3을 빼거나 2배 하거나 3을 빼거나 2개 하거나 근데 뭐가 돼야 돼? 최대값. 상식적으로 빼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그런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 곱하면 12 곱하면 6 곱하면 0이니까 최대값은 얼마? 10. 이해하셨나요?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일단 이거 보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게 뭐야? 이게 아니야. 그냥 0 또는 0이라는 소리야. 선택지가 두 개가 있겠다. A n 플러스 1번째 항은 A n번째 항에다가 3을 빼거나 2배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선택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13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곡선과 직선이 y축 둘 사이 영역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넓이. 그냥 들으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요거는 아마 뭐 다 맞추셨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연산까지는 안 가요. 자, 이거 뭐 하시면 돼요? 차함수 쓰시면 되겠죠? 누구한테서? 이차함수에서 저거. 직선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fx에서 저 직선을 빼겠죠. 3분의 1의 x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녀석을 뺐어. 이 녀석을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정적분 하시면 0이다. 0 나오죠? 네. 왜? 얘랑 얘의 넓이의 합과 얘가 같대.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얘는 음수거든? 네.
그러면 정적분은 부호가 살아있는 넓이잖아. 그러니까 부호를 품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0부터 k까지 더하래. 넓이를 더하는 게 아니고요. 부호가 있는 애들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이 녀석 두 개가 더해진 값과 이 녀석의 값이 넓이가 같으니까 절대값이 같다는 말이니까 둘을 더하게 되면 당연히 0이 뜨겠죠. 이제부터는 뭐야? 연산. 그렇죠? 근데 fx라는 식이 주어졌어요? 네. 됐어? 네, 주어졌어요. 그러면 뭐 연산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 연산은 뭐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냥 쳐. 이렇게. 아니 너 어때? 괜찮아?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왔어요. 갔다 오세요. 14번 15번 맞췄지?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가볼게요. 길이에 대한 정보들이 쭉 주어져 있습니다. A, B가 2루트 7이라고 나와 있고요. 중점 5대 1, 뭐 이런 B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2루트 7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가 3루트 2라고 주어졌어요. 네. 여기 중점이래요. 중점이면 이렇게 길이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친절하게 몇 대면 5대1. 5대1. 5대 1이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얘네 둘이 같은데 얘는 또 5대 1이야? 그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를 뭐 3회. 3A, K, 2K, K. K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또 친절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sin QAP, QAP, 자, 이 녀석과 sin APQ, APQ, 자, 이 녀석이 몇 대 몇이다? 루트 2대 3. 루트 2대 3이다. 이게 사인 법칙에 의하면 이 사인의 b가 이들의 뭐의 b랑 대변의 길이의 b와 같다라는 사인 법칙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예요? 루트 2대 3. 루트 2 대 3이라는 소리예요. 반대죠. 루트 2 대 3. 그렇죠? 루트 2 대 3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k 대 3 루트 2가 루트 2 대 3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k 값은 얼마예요? 1. 1. 그래서 여기가 3, 2, 1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지금 갔거든요. 네.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자, 이 녀석에서 우리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쓰셔야 되죠? 사인 법칙을 또 쓰셔야 돼요.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되고요. 자, 뭘로 가야 돼요? 외접원의 넓이? 코사인으로 먼저 가서 코사인으로 가서 코사인. AC의 길이를 구하고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A 근데 얘는 누가 알려줘? A. 요 녀석이 알려줘. 네. 왜냐면 여기 세 개의 길이가 다 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하고 여기 5라는 아이하고 이 녀석을 사용을 하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녀석의 코사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이렇게 세 녀석을 사용하면 코사인 B,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아이의 코사인 값이 나오게 돼요. 이 아이의 코사인 값이 얼마예요? 계산하신 분들? 4분의 루트 7. 네. 코사인 B는 4분의 루트 7이라는 연산이 나오게 됩니다.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시면 돼요. 연산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가지고 사인 B를 구하시면 돼요.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또 다시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는 게 코사인 법칙으로 가능해져요.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얼마 나오죠? 루트 22. 루트 22. 자, 지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 번거롭게 그렇게 가요? 각각의 쓰임새가 달라.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를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춘다면 사인 법칙은 이제 나중에 넓이나 이런 것들 구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이제 각 길이의 비라든지 각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우리는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공식들을 몇 가지를 알고 있거든요. 이 세 변의 길이와 사인 값으로 구할 수 있는 외접원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저기 어. 사인 B가 4분의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네, 우리가 4분의 3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은 사인 B분의 저 AC는 2 사인 B분의 AC. 왜냐면 얘랑 얘가 대변이거든요. 네. 그렇죠?
사인 법칙에 의하면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야? 지름. 지금 E 라지 R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거 이제 값 요걸로 연산하시면 되겠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R의 값이 구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외접원의 넓이는 R 제곱 자 이렇게 구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괜찮죠? 네. 14번 치고는 할만해요. 왜? 뭐 다른 게 없어요. 그 숫자도 되게 깔끔하잖아요. 예뻐요. 그렇죠? 이 정도 느낌은 살리셔야 돼요. 자 이제 15번 가봅니다. 이 정도는 이거 남이 맞죠. 자, 15번 문제를 가볼 건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정답률이 80.6이라고 돼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많이 풀어본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약간 이런 느낌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 나는 이거 맞췄다 손, 풀었다 손, 정확하게. 정확하게요. 저 부분 점수. 부분 점수. 자, 조금 아쉬워. 많이 하죠. 왜냐면 너희가 이 정도 문제가 만약에 수능에 나왔다. 감사, 땡큐 하시면서 띠링띠링 풀 수가 있어야 돼요. 넉넉 잡고 3분에서 4분 정도면 너희가 풀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자, 이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먼저 3차 함수래요. 자, 요걸 이제 먼저 볼게요. 지금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과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자면 바깥쪽에서는 이 원래 그래프를 쓰는데 뭐 한 거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얘는 원래 그래프를 뭐 했어요? 뒤집었어. 뭐에 대해서? X축 대칭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프를 뒤집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너희들 눈치를 채요. 뭐 어떤 눈치를 쳐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일까? 그 값이구나. 많이 풀어본 사람은 거기서 이미 끝나버립니다. 이 아이의 그래프는 물론 이제 뒤에 이 내용들 때문에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뿐이거든요. 자, 이제 밑에 걸 해석해 볼게요. 자, 먼저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fx 아니고요. 얘 얘기하는 거예요. 변형시킨 그래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녀석의 이거 무슨 미분계수예요? 우미분계수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가 아니에요.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됐다고 치자.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걸 모든 점에서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맞아. 이건 맞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모든 점에서 좌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럼 틀리죠. 이거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우미분계수는 결국 우극한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보자. 이 점은 오른쪽에서 오는 거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를 가지고 미분계수가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 존재하는 거 맞죠? 선생님 얘는요? 없잖아. 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서 살짝 옆에 있는 거는 살짝 옆에 뭐 있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좌미분계수는 얘는 존재해. 그렇죠? 얘는 좌는 존재하지만 우는 존재하지 않지. 그럼 선생님 그러면 얘는요? 좌미분계수 없잖아. 없어. 그거 뭐래? 그렇죠? 얘는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는 형태야. 그럼 만약에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는 더 이상 우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죠. 얘 때문에. 근데 뭐는 존재해? 좌미분계수 존재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익숙하지 않죠.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이게 가끔 나와요. 수능에 그 수투 버전에서 가끔씩 나오는 풀인데 이거 아마 한 번이라도 풀어보면 저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오는 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는 이 표현이 이걸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 단절된 부분이 존재하는구나. 연속성은 아니구나.
분명히 어딘가에서 끊겨 있는데 우미무게수가 존재하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녀석이 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왼쪽에서 오는 녀석은 점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0 이하라는 건 무슨 말이야?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얘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 그럼 우리가 3차 함수를 처음에 떠올릴 때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런 문제, 3중 그런 문제 안 내요. 바보 많이 이상. 자, 이런 건데 얘가 지금 어딘가를 가운데 부분을 드러냈어. 드러내서 뭐 했어? 뒤집어 버렸거든. 그랬더니 감소함수가 됐대. 얘네들은 감소함수가 아니잖아. 근데 가운데를 드러내서 뒤집었어. 그랬더니 감소함수가 됐대. 그 말이 뭐야? 얘를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잖아. 가운데를 뒤집은다고 감소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보자. 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만 뭐 하면 돼? 뒤집어 버리면, 얘만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리면 감소 되잖아. 아, 이 그래프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고, 이 표현 때문에 얘가 극값을 가지는 값을 기준으로 딱 그 가운데 부분을 도려내서 뭐 해줘? 뒤집어 버리면 얘는 원래 증가인데 얘가 무엇으로? 감소로 바뀌겠구나. 여기서 명확하게 이 1이라는 숫자가, 풀마 1이라는 숫자가 극값을 가지는 x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f'x는 일단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도함수가 1과 마이너스 1을 뭘로? 해로 가지고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데 친절하게 여기 써있죠. 00 집어넣어 보시면 f 프라임 0이 00 들어가서 마 k가 6이니까 k 값은 얼마? 마 6까지 갔어.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마 6에 k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돌려보내봐. 그럼 얼마?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6의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뭐만 구하면 돼? c만 구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요거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 c를 구하러 갈 거야. 자, 분명히 얘를 뒤집었거든. 생각해보자. 원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잘라서 뒤집어 버렸거든.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 X축 어딘지 몰라. 근데 여기서 그 X축에 집착하면 안 돼. 자, 얘를 뒤집으면 어쨌든 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지. 뒤집었으니까. 그런데 얘는 가운데 부분이 등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가운데가 등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이 부분은 뭐 하는 거야? K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각하는 거야. 이제 요 녀석의 역할이 나오는 거야. 얘를 갖다 붙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 녀석이 그냥 요거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쵸?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얘 우칸이 있거든? 얘가 우칸이 없게 돼버리죠. 오른쪽에서 와야 된다니까? 근데 얘가 우칸이 안 생기잖아. 그러면 이 조건에 위배돼요. 얘는 상관없거든? 얘 오른쪽에서 오니까. 또 얘는 상관없다 그랬어. 왜? 여기 뻥 뚫려 있으니까. 그럼 얘만 뭐 해줘야 돼? 메꿔줘야 돼. 오른쪽에서 오는 건. 그 말은 뭐야? 얘가 여기로 뭐 해야 돼? 갖다 붙여야 돼. 맞죠? 그게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평행 이동을 해서 반드시 어디에?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얘가 얘보다 어디 있어요? 얘가 얘보다 어디 있어요? 낮게 있죠? 얘는 지금 이 아이를 똑같이 평행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 있겠어? 여기 어디가 있겠지? 그치?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동그라미 붙어서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자, 여기까지 왔다. 자, 요거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해.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 지금 우리 하나 필요하거든. 이거 하나 구할 거 필요하거든. 자, 그게 이제 나야. 좋다. gx는 t. 어디서 겁나 많이 봤죠? 우리 수트할 때 겁나 많이 보는 거야. 자, gx라는 그래프랑 밑에 그려놓은 저 그래프랑 t라는 y는 t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t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13이래. 1, 1, 1, 1, 1, 1, 2, 2, 1, 1, 1, 1 이렇게 가잖아. 2가 되는 최대값은 여기잖아. 그럼 여기가 요 라인의 y 값이 얼마인 거야? 13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얘가 x가 마 1, x가 1이라는 걸 알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얼마? y, 13이라는 값이 나온 걸 알아. 네. 그러면 얘가 뒤집힌 거지. 네. 그럼 원래 이 아이의 좌표는 무엇이었을까? 마 1, 마 마 1, 마 13이었을 거야. 그럼 대입하면 되겠다. 그렇지, 이게 fx니까. 그럼 대입해봐. 마 1 대입해볼게요. 마 1 대입해보면 마 1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에다가 마 1 들어갔으니까 마 6에다가 플러스 c가 되는데 얘가 얼마가? 마 13이 됐어요. 13. 그럼 c 값은 얼마예요? 마 9. 그럼 끝났네. 요 i의 값을 알아냈어.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f2분의 1만 구하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끝나면 돼요. 왜냐면 f2분의 1은 저기다 대입하시면 2분의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2분의 1 들어갔으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9 이게 답인데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4. 25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뭘 K. 굳이 또 끝까지 K 값도 구하래. 그럼 우리 이제 K 값 구하러 떠나야지. 이제 얘의 역할이 나온 거야, 얘의 역할. 1에서 만난다. 그렇죠. 여기서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이 아이의 값을 알아내면 되는데 친절하게 우리가 이미 fx는 구해놨잖아. 네. 그렇죠. 원래 fx에서 1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다 마 1. 마 5. 자, 요 점의 좌표가 1, 마 5라는 값을 가져요. 그러면 자, 얘는 근데 이걸 뭐해서 뒤집었지. 5. 이 파란색 기준에서는 여기가 1,5로 바뀌어 있는 거야. 뒤집었으니까. 빨간색 기준에서는 원래 마 5였는데 빨간색 기준에서는 마 5에다가 무슨 짓을 했어? K를 K만큼을 더했어. 이동시켰잖아. 네. 그럼 여기다 K만큼을 이동시킨 거지. 그치? 네. 1, 그러면 여기에 있는 5라는 값과 마 5 플러스 K라는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이동시켜서 일치시켰으니까. 그럼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 그래서 K값이 10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제 더해주시면 4분의 40에서 4분의 25 뺐으니까 4분의 15. 자,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이 우극한의 의미야. 그렇죠? 우극한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게 어디서 결합되는지를 알려주는 거. 만약 이게 좌극한으로 바뀌었었잖아? 그럼 얘가 결합해야 돼. 그렇죠? 우극한이니까 얘가 결합하는 거고 좌극한이었으면 얘가 결합해야 돼. 그렇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합니다. 여기를 결합하게 되면 또 다른 답이 나왔겠지. 그렇죠? 자, 요거는 반드시 우극한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우극한, 얘는 좌극한이 존재하는 녀석이야. 그렇죠? 근데 우극한은 없어. 우극한은 없어. 얘는 좌극한이 없어. 근데 우리가 우극한이 존재하도록 만들고 싶어. 근데 우극한이 없어. 그럼 얘를 땡겨와서 채워줘야 되는 거야. 좌극한이 존재하도록 만들고 싶어. 땡겨와서 여기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전부 다 존재하겠죠? 왜? 여기 열려 있으니까. 우리 처음에 미분 구할 때 배웠던 개념적인 부분이었어.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하다야. 그쵸? 근데 닫힌 구간에서는 한쪽만 존재하는 그 형태를 기억하신다면 그 개념을 묻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자,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요. 예.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자, 이 문제 난이도가 이제 오답률이 80%였던 거야. 1번인 것도 있어. 보통 찍을 때 1번 안 찍으니까.
계산을 할게요. 1번에 답이 좀 많이 없었어. 여기 찍었어? 자, 그 다음에 16번 뭐 로그 연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번 뭐 미분했더니 이거니까 부정적분 하신 다음에 적분상수 구하시면 답 나옵니다. 설마 6분의 공식이랑 이렇게 까먹지는 않았겠죠? 네. 6분의 띠리링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이 녀석의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얘기예요. 당연히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거죠. 미분해서 극대값이 20이다, 극소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 이 정도는 괜찮죠? 자, 이제 2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19번까지 중에서 질문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자, 20번 볼게요. 자, 지금 뭐 말이 좀 많아. 쭉 말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자 가나다에 들어가는 값들을 지금 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다 알려주기는 해요. 다 알려주기는 하는데 자 문제 한번. 자 0부터 4까지가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주기가 4라는 정보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나오네요.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합성함수인데 뭐? Y는 XY 교점. y는 XY. xy X Y의 교점. y는 xy의 교점. 좋아요. 자 이제 보자. fx는 x의 모든 실근이 0과 3이므로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의 실근을 구하는 것은 이 녀석의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다 줬어요.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건 뭐야? fx가 0이거나 fx가 3이거나 결국 이거라는 거죠. fx가 0이거나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0부터 4까지 해서 모든 실근은 0 그리고 3 그리고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식이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가 0이 되는 값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0과 4. 근데 4가 범위 안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현재 범위 안에 없는 건 그 다음 세팅에서의 값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가 3이 되도록 하는 값. 13. 1과 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수열인데 0, 1, 3이야. 근데 주기가 얼마야? 4씩 건너뛰죠. 네. 그럼 0, 1, 3이 다음번에는 4, 5, 7 이렇게 되겠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쭉 간다고. 맞아요. 쭉 가요? 한번 생각해보자. 이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아이들이 쭉 이제 진행을 하는 형태인데 자 지금 요게 1, A4, 7, 아이고 네 칸치. 그 다음에 10, 13, 16, 19, 22 맞죠? 그러면 다 들어가 있네. 그쵸?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얘가 이제 마지막 번이거든요. 이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얘네들은 지금 0과 1과 3에서 얘만 4를 몇 번 더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더해주면 얼마? 20. 근데 여기다가는 1에다가는 4를 몇 번 더해야 돼? 7번? 7번 확실해요? 6번이죠. 네. 그래서 25. 3에다가는 4를 몇 번? 6번. 그래서 27. 순서가 뒤바뀐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에 나 그래도 20번인데 너무 따락 주면 안 되니까 얘만 한 번 더 더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것들 더했으니까 답은 얼마? 85. 이렇게 갖는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20번의 수준치고는 되게 허접해요.
그래서 100점을 높은 거예요. 이게 20번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이제 21번. 21 자, 21번 문제가 쉬워갖고 이게 어.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야 왜 이렇게 쉬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100점은 87.8려고는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걸 왜 21번 약간 이런 느낌이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한데 한번 설명을 정석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fx가 x-1과 x-2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gx라는 녀석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돼. 자, 볼게요. 자,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fx라는 녀석은 절대값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누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 네. 그러면 얘를 이 경우에서는 얘가 어떻게 나오냐 x가 a로 가는데 fx분의 gx fx 이렇게 떨어지고요. 자, 이 경우에는 x가 a로 가는데 fx분의 gx 그리고 YX.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요거 알죠? 요거 그냥 GA예요. 자, 요거 마 슈슈 GA. 마 GA예요. 자, 이제 생각해봐. 이제 중요한 거야. 이 아이의 값이 존재한대. 무슨 값이? 극한값이 존재한대. 극한값이.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극한? 몰라. 어쨌든 간에 이 극한과 이 극한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왜냐면 왜 모른다고 한 거냐면 상황에 따라 얘가 우극한일 수도 있고 좌극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건 이차함수잖아. 그렇죠. 어느 부분은 그쵸. 그렇죠. 여기 1과 2잖아. 얘 입장에서는 A가 이쪽일 때는 좌우고 이쪽에서는 우좌다. 그러니까 얘를 뭐 우극한 좌극한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생각해봐. 이게 얘네 둘이 서로 어때야 돼? 항상 같다. 같아야 되거든요. 같아야 된다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자. 봐봐. 얘가 만약에 위에 있어. 네. 뭐 이런 점이 A라고 치자. 그러면 좌우 무조건 같겠죠? 네. 여기 있어도 여기가 A라고 치자. 좌우 무조건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밖에 없어. A가 만약에 여기였다고 치자. 그치? A가 여기였다고 치면은 이제 얘네 둘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그쵸? F가 지금 사라진 상태에서 네. 이 gx라는 녀석이 요 값을 대입했을 때 같아야 된대. 네네. 그러려면 이 gx라는 녀석이 2를 대입하거나 2를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와요? 0. 0이 나와줘야만 같다는 거거든. 네. 만약에 gx라는 녀석의 사차함수한테 2를 대입했는데 이 전에는 얘네들이 알아서 처리해줬지만 얘가 약분된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관없다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값에서는 부가 달라도 같아지려면 얘네들의 값이 함수값이 0이 떠야 돼. 네. 자, 요거 아마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죠? 많이 풀어본 사람과 그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다시 지금 gx인데 gx라고 볼까요? 모든 x에서 서로 같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fx가 서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1과 2밖에 없어. 다른 경우에서는 fx하고 이게 좌가 되든 우가 되든 항상 부호가 똑같거든. 자, 이런 점에서는 이런 점들에서는 fx가 항상 풀풀 나오기 때문에 부호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 그런데 유독 a가 1일 때와 a가 2일 때는 이 fx의 값이 이렇게 반대로 나온다. 그러면 1과 2에서 이들이 같기 위해서는 이 gx 또한 1과 2를 무엇으로 해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gx를 최고차이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2차식이 좋아요. 네. 근데 이거 어떤 건지 몰라. 네. 그럼 무난하게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2차함수다 이렇게 설정하고 좋고 2차식이다.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자, 이제 얘 할 때 우리는 끝났어. 얘의 역할은. 자, 이제 네.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 아이를 그대로 옮겨서 써보면 x가 a로 갈 때, 자, gx는 저거예요. 그래서 x-1, x-2에다가 hx. 자, fx는 x-1, x-2. 절대값. 네. 그리고 x-1, x-2 그리고 hx. 네. 자, 그러면 얘네들 공통인수 보이시죠? 그렇죠. 네. 공통인수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 묶어주시면 절대값 안에서 n과 1과 hx 마이너스 1 절대값 그리고 x-1과 x-2와 hx라는 형태로 나눠자. 네. 자, 이제 생각해보자. 이건 일단 모르겠고 이거 보시면 네. 얘가 또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얘가 또 무슨 짓을 할 거야?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결국 이 녀석이 어쨌든 4차함수인데 이 녀석이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얼마? 1과 2에서 바뀐다는 거지. 그럼 얘도 1과 2에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1과 2에서는 이 절대값의 좌우의 값이 부모가 마이너스를 품고 나온다는 거야. 풀마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1과 2에서는 얘가 나온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x가 a로 가는 자 제가 hx-1 그리고 hx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녀석은 마이너스 붙여서. hx분의 마이너스 h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맞죠. 이제 1과 2에서는. 네. 근데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같아요. 왜 존재한대잖아. 네. 근데 이게 또 같아야 되거든. 네. 뭐 부모야 뭐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가 서로 또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네. 언제? x가 1 1일 때랑 x가 2일 때. 그러면 얘네들도 0. 1과 1을 뭘? 해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h 말고 HX hx 마이너스 1이 1과 2를 해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hx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하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요 자리에 hx가 결과적으로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네. 네. 이제 마무리.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기. 마2 곱하기 마 3. 마3 그러면 얘는 6이잖아요. 6에서 1 더했으니까 곱하기 7에서 7에 42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이게 많이 풀어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자마자 1과 1을 해로 가지고 있네? 이것만 이제 조금 연산하겠지. 그래서 묶었을 때 hx 마이너스 1이 1과 1을 해로 가지고 있겠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 패턴이 굉장히 잘 나와요. 수원수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풀어보게 된다면 또 나왔냐? 또 나왔냐? 기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일 거야. 아까 우욱한 거랑 조금 다르거든. 익숙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그래서 석호랑 원인 걸 봤어. 둘의 풀이가 한 3주씩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그냥 이리로 건너뛰는 거야. 그쵸? 굳이 이런 거 안 하는 거지. 좌우편 우편 같으니까 1과 2겠지. 거기서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1과 2를 해로 가지는구나. 그래서 요거 한번 써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럼 얘가 hx 마이너스 1도 1과 1을 해로 가지겠네. 그럼 이렇게 찍 하고 그냥 영상 찍 해서 그냥 끝내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고인물과 그렇지 않은 물들의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87.8% 고인물들은 다 푼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제 문제는 요놈의 22번 문제예요. 자, 볼게요. 지훈아, 나도 너무 좋아. 지훈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잘 쉬고 와서, 그지? 우리 지훈이. 볼게요. 수원을 풀면 수트가 안 풀려. 넌 수원이 안 풀려. 22는 이제 한 번씩 이해가 되는데 21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20일 이제 됐어? 네. 오케이. 자, 22번 저 부담을 보시면 3% 맞췄어요. 3%가 맞힌 거야. 물론 이제 단답들이니까 진짜 맞춰야 되는 문제고. 자, 볼게요.
저번에 제가 그 얘기했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요즘에 핫하다고. 얘요? 선생님 얘 얘기하시고 내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수함수거든요. 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K는 양수랍니다. 1보다 크대요. 자,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 점을 A라고 한대요. 그리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 또 다른 곡선과 만난 점을 B라고 한대요. 그리고 A랑 B랑 O 원점을 가지고 넓이가 16이라고 하고요. 뭔가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K를 샀고요. 연산을 해야 돼요. 어떤 연산? A라는 점의 좌표는 일단 구해야 뭐 기준점이 있을 테니까 네. 먼저 A라는 점의 연산 작업을 해볼게요. 이 둘의 교점을 찾는 작업입니다. 자, 양변에 2x 2의 x제곱을 곱할게요.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될 테니까. 그래서 2의 x의 제곱 플러스 자, 여기도 2의 x를 곱하고 여기도 2의 x를 곱해서 2항에서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k 이렇게 들어와요.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치환 굳이 안 해도 자, 요거 바로 인수분해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k와 플러스 2가 만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하면 요거 맞죠? 네. 맞죠? 그래서 2의 x제곱은 2분의 k 또는 2의 x제곱은 마이너스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수함수가 음수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이게 답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x좌표거든. 네. x좌표를 구하니까 로그 2의 2분의 k가 x좌표가 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a라는 녀석이 로그 2의 2분의 k 그럼 y좌표는 또 구해야 돼. 대입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자. 자, 2에 어차피 줄 거니까 로그 2의 2분의 k 플러스 2분의 k인데 K. 자, 우리 로그의 성질 아시죠? 바꾸기. 띵띵 넘어오면서 2분의 k 플러스 2분의 k가 되면서 뭐가 돼요? k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k와 관련된 어떤 형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1만 더해주시면 돼요. 왜? 1은 로그 2의 2거든? 로그 2의 2분의 k, 로그 2의 2를 더하면 얘가 로그 2의 k로 바뀌어요. 맞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니? 자, 다시. 자, 이거 볼게요. 이거는 자, k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k 플러스 로그 2의 2란 말이야. 맞아요. 맞죠? 그럼 로그의 성질에서 얘네들을 곱할 거 아니야. 그럼 k가 되겠지. 네. 근데 이거는 얼마하고 똑같아? 1이요. 1하고 똑같아. 한마디로 얘는 지금 여기에 있는 k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k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값이 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거든. A는 예를 들어 저 I의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치자. 뭐지?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었을 거야. 네. 그래서 A라는 점이 생겼을 거거든. 네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직선을 뭐 그어서 얘가 누구랑 만나? 2의 x에 얘랑 만나는데 얘도 2고 얘도 2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평행이동이다. 평행입니다. 왜냐면 이게 최근에 평행이동 문제로 꽤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풀어봤던 아이들은 이제 평행이동 나이스 하면서 얘가 평행이동 이렇게 왔을 거라고 치는 거지. 네. 그럼 네가 B구나 아싸 하면서 그러면 저기 있는 그래프가 2의 x 플러스 2분의 k라는 녀석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네.
2의 x-2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네. 자, 근데 이게 y는 x, 마이너스 x잖아. 네. 얘가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이동해야 돼? 3만큼 마3만큼 이동을 했겠지. 그래야만 이걸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3이니까 여기 마이니까 얘는 이만큼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x축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y축으로도 마이너스 이만큼 갔어야 되겠지. 그렇다면 얘는 원래 얼마였던 거야? 원래 마 1이었던 거야. 그치? 그래야 x축으로 이만큼 가면 y축으로 이만큼 마 5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봐봐 2의 x 마이너스 5를 x축 y축으로 x축 많이 맞다? 마일 맞지? 자 x축으로 이만큼 갔어. 그러면 2의 x 마이너스 2가 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어. 그럼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그럼 끝났네? 자 2분의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끝나겠다? 근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저때 맹공한 수업. 그래서 애들이 멘탈이 털렸어요. 이렇게. 왜냐면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고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칩을 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그걸 노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평가원이 정말 평가원은 평가원이야. 모고랑은 좀 결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뜬 거지. 야 그래프가 2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 지수함수의 밑이 2라고 해서 이 아이를 똑같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보장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알 수가. 내가 예를 들어 3만큼 예를 들어 여기 이참수의 지선 그래프가 있었다고 치자. 얘를 이렇게 끌어내렸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쵸?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자 봐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모든 점들이 똑같이 이동하는 건 맞아. 맞지?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를 나 이거 A라고 칠 거야. 그럼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을 그냥 그려봤어. 어딘가 만나겠지. 그치? 어딘가에서 만날 거 아니야. 맞죠?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그렇다고 이 점이 얘를 평행 이동한 점이야? 아니지. 봐봐. 이차함수로 너희가 익숙한 이차함수 볼까요? 자, 이렇게 보자면 얘는 얼만큼? 이만큼 지금 평행 이동시킨 점이란 말이야. 맞죠? 플러스 a만큼 마이너스 b만큼 이렇게 이동시켜서 치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놓고 내가 이렇게 선을 그려봤어. 여기 하나 있대. 얘가 a만큼 b만큼 이동한 점이야? 아닌데. 얘는 꼭지점 근처고 얘는 꼭지점 한참 떨어진 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 점이 또 이동된 점이라는 단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음. 근데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서는 저렇게 지나면 무조건 다 거의 다 평행 이동을 풀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래야 쉬우니까. 근데 그때도 지금 저런 거를 고려해야 됐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때는 저렇게 하면 풀렸어. 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풀렸거든. 그동안은 그렇게 냈거든. 그게 23년도, 22년도 뭐 이때 유행하던 풀이야.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 그거 익숙해지지. 요거 나오면 평행이동이야. 맞잖아. 네. 그럼 이제 얘네들은 또 뭐 해야 돼? 발전해야지. 발전구나. 왜? 얘네들이 다 푸네? 그럼 우리 또 한 단계 나아가야지. 평행이동 아니라고 치자. 아 그렇구나. 평행이동 아니라고 치자. 왜? 그냥 만나면 그만인 거잖아. 단지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같을 뿐인 거야. 위치가 다르지. 이제 이 선택지도 생긴 거야. 당연히. 됐어요? 그치. 알겠습니다. 뭐 미쳐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문제를 계속 발전해요. 그럼 너희들은 그거에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 이 아이는 평행이동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 평행이동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 그럼 더 이상 이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쵸? 이제 풀어보자. 자, 이 점의 작도가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이게 정점이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일 거 아니야. 네네. 그 녀석이 얘랑 만났는데 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엄청 빡세다는 거지. 그게 풀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풀이가 이제 뭐 기본적인 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런 걸 풀려고 내느냐, 막 이 연산을 진짜 사람이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런데 얘는 얘에 맞춘 또 풀이가 이제 탄생을 하지. 평가원이 그렇게 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탄생한 풀이를 알려줄게요. 치환할 거야. 우리 무슨 말이냐면, 그렇네. 우리 그래프가 있어. 내가 x 잡고 얘가 근데 만약에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야. 네. 만약에 내가 얘를 이 좌표를 내가 a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2에 a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고 나오지. 네. 이런 거는 딱 어떤 느낌이 들어? x 좌표가 a일 때 이런 그래프구나라고 이게 딱 너희 눈에는 뭘로 보여?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으로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저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a라고 치자. 만약에 후에 이걸 풀려면 2에 x 마이너스 1 해놓고 는 a 마이너스 3 해놓고 이게 슉 넘어가면서 x 마이너스 1인데 로그 2에 a 마이너스 3인데 이게 넘어갔으니까 로그 2에 a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x 좌표고 이게 a 이렇게 놓다고 치자. 감이 와요? 1도 안 와. 그렇지? x 좌표를 이게 그게 노림수야. x 좌표를 이렇게 나버리면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x 좌표하고 y 좌표를 우리가 이제 미지수 설정을 하는 거잖아. 지금 하나의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 놓은 거잖아. 이렇게 나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x 좌표를 치환하세요.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그래야 이 문제가 살아.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치환할 거야. 뭐라고? A, 컴마라고 놓을 거야. 얘를 A라고 놓는 거야. 내가 치환하고 있는 거야. 라지 A라고 안 하는 이유는 충돌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게 익숙하니까. 그럼 이걸로 연산해보자. 로그 2의 2분의 K를 내가 A라고 놨어. 넘어가면서 2분의 K가 2의 A제곱이야. 그렇죠? 그럼 얘가 K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2가 넘어가면서 K라는 값은 뭐가 나와? 2A 플러스 2의 A 플러스 1. 뭔 소리예요? 2를 곱했어. 곱했거든? 지수 법칙에 의해서 더한 거야. 그치? 그러면 얘의 좌표가 2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 맞지? 맞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이 녀석은 마상마상해요. 이거 그래프 위에 점이지 않을까? 맞지? 맞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제. 왜?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야. 아까 로그일 때는 1도 안 나오다가 x 좌표가 복잡한 식일 때는 안 나오다가. 그럼 이제 생각해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제 얘를 봐. 이제 쟤를 보자고. 2에 x-2 3을 보자고. 무슨 일이 생겼어?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제 나온 거야. 그치? 평가원이 의도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수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의도한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치? 그쵸? 그러면 이제 비로소 물론 이것도 평행 이동은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녀석은 우리가 원하는 y는 2의 x 플러스 1 그래프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거 위에 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그치? 그 그래프는 얘는 원래는 그러니까 y는 2의 x 저거 있죠? 플러스 2분의 k라는 식인데 얘는 정확하게 x 프라임으로 바뀐 거지. 자취의 방정식을 써버린 거야. 그렇게 바꿔놓으면 얘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지. x 뭐였다고 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것도 이제 프라임인 거지.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이 파란 거 아니야? 이 검은 거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만드는 자취의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부터는 ddd 플러스 3 마이너스 3 3루트 2라는 값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원점이 있겠지 우리 어딘가에. 이게 어딘가에 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점에서 요렇게
요렇게 이 녀석의 넓이가 16이라고 나와 있고, 아 너무 화나. 자, 요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의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한다면 이제 구해보자.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에다가 요거 3루트 2에다가 h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넓이가 얼마? 16이 나왔대. 그럼 h라는 값은 얼마분의 3루트 2분의 32라는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점지껏 써야지. 네.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자, 기울기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해보자.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수 있나요? 근데 차라리 그냥 파란색 걸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파란 색깔? 오케이. x 플러스 y는 로그 2의 2분의 k 플러스 k라고 놓을 수 있나요? 네. 네. 자, 이걸 이해하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왜냐면 봐봐. 원래 너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이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저거 로그 2의 2분의 k 그리고 플러스 k인 거지.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로그 2의 2분의 k 플러스 k가 나와서 이것만 그냥 이해시켜 놓은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y는 x 이렇게 풀어보다 보면 신기하네. 전개해놓고 보면 항상 x랑 y를 더하는 값이 x좌표 y좌표를 더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점에 x좌표 y좌표를 더하는 값과 식이형태가 똑같다라는 거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의 입장인 거야. 이렇게 연산하는 것도 다 사치라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뭐 전개했으니까 당연히 보이시죠? 요거 이제 2항에서 x 플러스 y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정점 x, y 잡혀온 거잖아. 그쵸?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몰라도 돼. 뭐 2항에서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갔거든? 네.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뭘 해야 돼? 점집거를 쓸 거거든요. 네. 그러면 h라는 녀석은 점집거야. 분모는 루트 2분의 저거 그냥. 분자에다가는 저거 그대로. 로그 2 2분의 k 플러스 k. 00을 대입할 거 아니야. 00을. 네. 그치? 그럼 얘만 남지. 로그 2의 2분의 k 플러스 k만 남겠지. 네네. 선생님이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얼마래? 3 루트 2분의 32. 그러면 루트 2 루트 2 날라가면 결국 이 녀석의 절대값이 이건데 길이는 당연히 양수야. 맞죠? 네. 그러면 3분의 32거든. 자 이제 일로 와. 아 다시 저거. 우리가 처음에 필요로 했던 게 지금 이거야. 진짜. 맞죠? 얘가 1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3분의 32에다가 뭐만 더하면 플러스 돼? 1만 더해서 3분의 35를 만들면 이 녀석이 풀렸던 거야. 아 좋습니다. 평가원이 바뀌면 어차피 수능은 얘네들이 내는 거니까 평가원이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돼. 그렇죠? 진짜. 직관 통계 결과적으로 또 결국 평행이동이야.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평행이동으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땡큐 하시면 돼. 이제부터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킬러가 아닌 거야. 그 아이는 이제 뭐 적당한 수준의 문제로 바뀐 거지. 왜?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또 올해는 몰라. 그렇다 했는데 평가도 사람인지라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못 시켜. 보통 한 3년 주기거든. 그럼 아마도 올해도 이런 결을 따라가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뭘 생각하자? X좌표가 복잡한 형태가 되면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물론 똑똑하신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알 거라고 믿지만 일반적으로 모르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치환하시면 돼. 근데 치환을 해야 자체 방정식으로 문제가 보여. 그럼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자, 이어서 확통까지 쭉 갈게요. 자, 그리고 화학 시험 갔다 왔잖아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23번이나 24번 그리고 25번이나 26번은 아마 괜찮을 것 같아. 여기까지 중에 질문, 26번까지 중에 질문. 오케이. 자, 그러면 27번 질문, 28번 질문. 우리가 저번에 싹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단톡방에 요 풀이 영상 있어요. 자, 근데 아마 틀렸으면 30번 틀렸을 것 같고, 그쵸? 29번. 오케이. 자, 29번, 30번 두 개만 풀게요. 자, 가봅시다. 자, 29번 가볼게요.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A 더하기 B는 8 또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 6, 3, 5, 4, 4, 5, 3, 6, 2 다섯 가지가 있겠네요. 근데 이건 지금 A하고 B잖아. C도 있겠지? C는 그냥 곱하기 6 때려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C는 상관없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30가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B가 C보다 크대. B가 C보다 크다는 건 이건 뭐예요? 중복조합이에요. 그렇죠? 몇 H면 6H2. 맞죠? 이게 등호가 없으면 조합이고 등호가 있으면 중복조합이에요. 그럼 6H2가 들어가겠죠? 근데 A는 또 상관이 없어. 그렇죠? 6가지. 6H는 얼마고요? 21, 11, 21. 21. 예. 자, 21에다가 6을 곱했으니까 얼마? 126. 근데 뭐래요? 또는 이들의 교집합이 필요해. 네. 그래야 그걸 뺄 거니까. 이 둘을 동시에 충족시킨 녀석을 찾아봐야 되겠지. 근데 누가 B가 C보다 더 뭐 해야 된대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 자, 얘 기준에서 크거나 같으려면 C는 몇 개? 6개. 얘는 5개, 4개, 3개, 2개죠. 그쵸? 이거 다 더하면 얼마? 20개에다가 몇 개를 곱했어? 5개를 곱했지. 아니, 그냥 20개예요. 자, 그러면 더하고 빼고 전체 경우의 수는 216. 6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연산하시면 이 문제는 B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마지막 거. 저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풀이를 했으니까 오늘 제 맘대로 풀어볼게요. 뭐, 너도 영세지. 어? 너도 영세지. 아니 나 그냥 숫자를 잘못 봤어. 자, 30번 볼게요. 요즘 왜 이렇게 멍청하냐? 자, 집합이 있습니다. 단독을 만족시키는 합체 기술을 구하여라. 일단은 저거 쓰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1부터 대입을 합니다. 좀 어디 필요해? 그치? 이해가. 그거는 자,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만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F의 3, F4는 그냥 대소관계예요. 3, 3 날라가면.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서는 얘가 슉 넘어가면 F5에서 2를 뺀 값하고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이걸 우리는 풀 거고.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의 관계거든요. 네. 2하고 3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죠? F3이 F-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F3이 F2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렇죠? F3은 F2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걸 또 다른 기준으로 놓고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서 하나를 수정할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문제 째도 왜냐면 이게 뭐야? 자연수야. 연속된 자연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 그 말은 뭐야? 얘가 아무리 발합을 해도 얘랑 같은 값은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아무리 커져도 얘보다 하나 작은 숫자라는 거지. 그럼 같은 이 결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격차는 1까지는 허용을 해. 그래서 등호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쵸? 저번엔 내가 아마 너희들의 풀이 맞춰줬던 것 같아. 그래서 제 맘대로 그냥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기준이 누구야? F2야. 네. 근데 F2를 그냥 F2 따라가면 돼. 그쵸? 네. 자, 이제 해보자. F2가 이제 무엇일 때 차근차근 갈게요. F2가 만약에 1이야. 얘가 1이면 얘는 0이죠. 그럼 얘는 다 되지. 그쵸? 얘는 다 되잖아. 다 되니까 몇 H 몇이 되는 거야? 6H 3이 되겠죠? 일단 생각해. 네. 자, 6H 3이 되나요? 네. 자, 봐봐. 이게 맞긴 해요. 맞아? 왜 6H 3이 맞아? 5H 아니야? 뭐야? 아, 5개요. 맞죠? 그럼 얘들한테 주는 거야. 뭐를 줘요? OH 3 한다. 3. 자,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선택을 하래. 맞죠? 자, 그럼 이제 빼야 돼. 뭘 빼야 돼? 5H OH. 자, 이걸 이제 해석해보자. OH3이라는 건 얘네들한테 얘를 등호가 있다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고, OH는 뭐야? 얘네들이 등호가 있는 녀석을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는 거야. 자, 다시. 얘를 구한 건 지금 이걸 구한 거고, 얘는 지금 이걸 구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구한 걸 빼면 결국 등호인 녀석이 뭐가 돼요? 사라지면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 우리 배워서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했는데 여기 등호 있는 경우는 빼줘야 되는 거니까 5개 중에서 얘네 2개를 뽑는 경우에, 왜냐면 얘는 같은 테니까 그걸 계산해 주셔야 돼요. F2가 얼마일 때? 1일 때. 1일 때. 자, 그러면 앞에 건 나중에 하고 F2가 이제 3이 됐어. 그럼 얘네들 선택지가 뭐부터 가능해요? 2 스타트. 2부터 스타트하죠. 네. 그렇죠? 왜냐면 3인데 2를 뺐으니까 2부터 스타트하잖아. 2, 3, 4, 5까지. 맞나요? 예. 자, 그럼 몇 개? 4. 4, H3에서 뺄 거야. 4H 얼마를? 2. 다시 F2가 뭐가 돼요? 5가 돼요. 그러면 5에서 1 뺐으니까 이제 4부터 스타트를 하겠지? 네네네. 생각해보자. 얘가 5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네요.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얘네들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렇죠. 다시 봐봐. 물론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얘가 5가 되어버리면 얘가 4거든. 얘네들이 지금 4보다 크거나 같거든. 4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얘가 5가 들어가면 얘보다 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4, 4 나오고 얘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5 나와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네. 자, 이거 계산해보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20 20. 자, 밑에 거 계산하시면 10. 10. 이거가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뭘 계산해야 돼? F1 남았어. 자,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F2보다 넘어갔으니까 F1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자, F2가 1이래. 3, 1, 2, 3. 갈 수 있는 건 1, 2, 3이 가능해요. 그렇죠? 1보다 작거나 같대. 3, 2, 1 가능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가지 그러면. 자, 3이야. 3이야. 그러면 올라왔으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5가지. 5야. 그럼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5가지 다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곱하자.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 해주시면 60에다가 50에다가 5가 더해져서 115 이렇게 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그렇죠? 이제는 푸셔야 돼요. 저번에는 저거 5개를 동시에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3개만 뺐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확통까지가 풀렸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를 했고요. 그렇죠? 아까 그래도 2등급 이상이 꽤 많이 나와서 그것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수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풀리신 분들은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복잡한 개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딱 그냥 말 그대로 기본 개념과 기본 문제 풀이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은 조금 보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